네, 저 팩토리얼 개념으로 풀면 조된다는 거 봤죠? 네.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봐요. 얘랑 똑같은 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예를요. r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게요. r 마이너스 1이랑 똑같지 않고요. 얘를 변형했을 때 20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적어요. 네. 같은 거. 이거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얘가 얘랑 같습니다. 됐나요? 네. 이제는 풀리겠죠. 이렇게 해서 푸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 21. 됐죠? 5, 4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R은 마이너스 5는 못 되죠. 왜요? R명을 뽑는 거니까요. 자,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네. 자, 그럼 보시죠. 조합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자, 문제를 실제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남자 몇 명이요? 6명. 자, 43페이지요. 남자 6명, 여자 4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하고 누구를 뽑아요? 남자 3명에 여자 2명이죠. 치열합니다. 그죠? 선택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요. 자, 계산은요. 6C 3 곱하기 4C 2 하면 끝나겠죠. 맞아요? 자, 몇 명을 뽑습니까? 총 10명 중에. 6명을 뽑는데 여자 4명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6명을 뽑는 거죠. 전체 인원에서 6명을 뽑는데요. 적어도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지만 문제 속에 들어있습니다. 남자 새끼 몇 명 뽑는 거예요? 네. 6명 중에 6명을 다 뽑아버리는 것만 빼주면 아니네요. 뭐 개소리죠? 그냥 여자 4명이 몇 명이죠? 미쳤네요. 여집합의 개념은 아닙니다. 뭐죠? 그치. 4C 4 곱하기 6C 2 아닙니까? 네. 여자는 다 뽑히니까 뭐만 생각해주면 돼요? 남자 2명만 뽑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이런 시향 적어도란 말을 왜 준 거? 여자 1명이 포함되는 경우 몇 명을 뽑아? 10시 4죠. 네. 남자 중에 4명을 다 뽑아버리는 거 빼면 여자는 1명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말 이해하죠? 네. 그쵸? 의미상으로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적어도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뽑히는 경우에 쓰죠. 그러면 잘 봐요. 남자가 1명은 뽑혀야 되죠. 네. 아, 적어도 남자 하나, 적어도 여자 하나니까 뭐를 하면 됩니까? 전체 몇 명을 뽑아요? 4명. 4명을 뽑죠. 남자 새끼들만 다 뽑는 경우와 여자 새끼들만 다 뽑는 경우. 그러면 남자 여자가 1명씩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맞아요.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자, 눈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보죠. 기본 문제 3-3을 볼까요?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 남학생은 3명, 여학생은 2명을 뽑는 겁니다. 자, 봐요. 이제는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콜라보레이션. 그쵸? 뽑은 다음에 배열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거에 틀린 점을 골라보세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에 틀린 점을 골라보시는 거예요. 남자 몇 명 뽑힌다고요? 3명, 여자 2명 뽑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요? 남자 5명 중에 3명 뽑고 배열하고 여자 4명 중에 몇 명 뽑고 2명 뽑아 배열하는 거짓수. 이거 틀려요? 일렬로 세우는 방법. 틀려요. 왜 틀리죠? 여자 남자 순서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남자들끼리의 배열만. 이거는 뭐예요? 여자들끼리의 배열만이니까. 그러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게 아니고 뭐겠어요? 일단 먼저 5명을 만드는 경우를 찾습니다. 그게 5C3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남자 3명을 뽑았죠. 네. 그리고 계집애 몇 명을 뽑아요? 2명.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거를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몇 개십니까? 네. 이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1번. 일렬로 앉는 경우입니다. 돼요? 네. 다음은요. 원탁이 안 치는 경우는요. 원탁은 일단 먼저 일렬로 세운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것만큼 나눠주는 거죠. 답이죠. 맞습니까? 네. 5명이 앉는데 5명이 앉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5가지죠. 이 말 이해하겠어요? 네. 어렵지 않죠? 다음에 봐봐. 남학생 김군과 여학생 박양은 서로 이웃하게 앉는 경우죠. 맞습니까? 그러면요. 남자 여자
이거 인접 비인접 중에 인접이죠. 네. 그리고 김군이랑 박양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얘와 나머지 남자 몇 명 더 뽑아요? 4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죠. 왜요? 남자 1명을 뽑았잖아요. 그 다음 여자 3명 중에 몇 명 뽑아요? 1명 더 뽑죠. 이렇게 하면 총 몇 명이 뽑힌 겁니까? 5명이 뽑힌 거지만 얘네 둘은 인접이라는 의미 때문에 한 덩어리로 봐줘야 해요. 맞습니까?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몇 팩이에요? 4팩이 됩니다. 그리고 김문과 박양이 자리를 바꾸는 거,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 맞습니까? 네. 돼요? 네. 그 다음 원탁이 안 치는 거죠. 그럼 몇 개가 하나겠어요? 네. 3개. 4개가 하나죠. 왜? 덩어리로만 따지면 총 몇 덩어리입니까? 4덩어리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 말 이해하겠어요? 네. 1열로 먼저 안 친 다음에 원에 안 치는 겁니다. 근데 1열로 따질 때 이거 몇 덩어리죠? 4덩어리라는 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돼요? 네. 자, 얘들아, 설마. 그래도 사람 새끼인데요. 그쵸? 그래도 사람 새끼인데 뭐를 모르진 않을까? 컨비네이션의 의미를 모르진 않겠죠. 그리고 퍼뮤테이션의 의미를 모르진 않겠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리고 선분이라는 말과 직선이라는 말의 구분도 가능합니까? 네. 자, 보죠. 자, 34번 보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야, 12개의 점 중에 2점을 연결해서 만드는 선분 아니에요? 12, 12, 점만 2개만 선택만 해주면 그걸 연결하는 게 바로 뭐죠? 선분의 개수겠죠. 네. 맞습니까? 네. 이 말 이해해요? 네. 점 2개만 잡으면 그게 선분이죠. 근데 왜 나 컨비네이션을 뽑았습니까? A, B 성분이나 B, A 성분이나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겁니다. 됐어요? 자, 이거는요. 점이 딱딱딱 끊겨 있는 거 맞아요? 딱 거기 양쪽 끝점만 딱 정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Y 너 언제 왔냐? 오케이. 자, 미쳤네요. 야, 못생긴 애 나가. 누구야? 어글리 아웃. 봐봐, 누구지 궁금하지? 봐봐봐. 더 못생긴 애들이 있어요 여기. 자, 봅시다. 이거 이해해요? 돼요 여기까지요? 네. 그럼 보시죠. 직선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직선은요, 2점을 뽑아서 이렇게 연결되는 선분과 확실하게 다르죠. 왜요? 이것 때문에요. 직선은 쭉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12CE가 전체가 아니고요. 뭐를 빼주긴 빼줘야 합니다. 중복해서 2번 세지는 걸 빼줘야겠죠. 잘 보세요. 이 3점 중에 2점을 잡는 직선은 이렇게 생기죠. 네. 네. 근데 우리는 그걸 천분으로 세듯이 이건 다른 거라고 셌죠. 사실 그게 전부 다 몇 개로 세져야 됩니까? 하나로 세져야 됩니다. 그러면 3개 중에 2개로 세지는 게 이렇게 3개 중에 2개로 세지는 게 선분의 개수를 중복해서 낸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죠. 맞아요? 네. 그걸 빼줘야 되는 거죠. 네. 하지만 한 번은 더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직선이 싹 빠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플러스 1 해주는 거 맞습니까? 이거에 의해서 나오는 게 그거죠. 됩니까? 이런 게 몇 개 나오죠? 네. 하나, 둘, 셋, 4개가 나옵니다. 이런 걸 몇 번 써줍니까? 네. 돼요? 이해합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한번 볼래요? 4개 중에 2개가 선택되는 게요. 만들어진 직선의 개수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거 다 뺄 수는 없죠. 한 번에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렇게 또 몇 개 나와요? 3개. 똑같이 3개 나오죠. 네. 이것만 있습니까? 대박습니다. 대각선도 있죠. 하나, 둘, 셋, 넷. 총 몇 개가 나와요? 4개예요. 이런 걸 몇 번 더 써줍니까? 4번 더 써줍니다. 돼요? 네. 이 말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개수를 세면 되겠죠. 됩니까? 네. 오케이? 이거는요, 한 번쯤은 본인이 제대로 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풀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2번째, 3번째. 야, 삼각형의 개수는요, 조심해야 될 게. 자, 봐요. 여기서 얼마죠? 답은 일단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 선택돼야 돼요? 3개. 3개 선택돼야 되죠. 12C 3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건
한 직선 위에 있는 해점을 고르면 삼각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4개 중에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나오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런 게 몇 개 나와요? 3개. 3개. 돼요? 이것들 중에 삼각형이 나옵니까? 아니요. 마이너스 33을 몇 번 뺀 거예요? 4개. 4개요. 됐습니까? 또 대각선까지 하면요. 총 몇 개요? 8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다. 이해하겠어요?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자, 본인이 안 해보고 그냥 설명만 쳐들으면 개 털립니다. 안 해보고 설명만 들으면 개 털려요. 꼭 해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돼요? 네. 자, 꼭 본인이 한 번쯤은 계산 직접 해보세요. 왜 되고 안 되고 선생님 설명만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날 수 있지만 진짜 집에 가서 해보잖아요. 막 새로운 의문점이 더 생길 거예요. 그걸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또 틀려지기 없는 질문하면 씹는 거 알죠? 오케이? 선생님 이제 질문 선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보죠. 자 46번 보이십니까? 46번 46쪽에 3-5요. 네. 저기에 5가지 색을 모두 칠하여 뭐를 하는 겁니까? 이 원판을 칠하는 걸 생각해보죠. 가운데는 몇 개 중에 하나입니까? 5개. 중에 하나죠. 네. 나머지 4개의 색깔을 가지고 주변에 도르는 건 원순열이죠. 맞습니까? 네. 돌렸을 때 어떻게 되니까요? 같아질 거니까요. 이해합니까? 다음 몇 가지 색을 선택하래요? 4가지. 4가지 색을 선택하래요. 오케이? 그러면 인접한 곳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여 구별하려고 하는 거죠. 맞아? 네. 몇 가지 색깔을 칠한다고요? 4가지. 4가지요. 일단 먼저 해야겠죠. 그쵸? 네. 5개 색 중에 4개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칠하는 거. 수지야, 뒤진다. 아닌 척 하지 마라. 자, 5가지 중에 4개 색깔을 선발을 하고요. 이 가운데 칠해줄 수 있는 색깔은 4가지 색깔 중에 하나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영역 줄은 다는 더 이상 저 색깔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색이 남았어요? 3개의 색이 남았는데 그 3개의 색을 빨리 테두리에 칠해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돌렸을 때 어때요? 같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해요. 오케이? 자, 3개의 색깔을 가지고 이 테두리에 칠합니다. 적어도 한 가지 색은 몇 번 칠해집니까? 2번 칠해집니다. 그 색깔을요 A, A, B, C라고 해보죠. 오케이?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이 4가지 색깔을 여기다 칠하는 경우는요 그 AA가 이웃하는 경우 BC 또는 CB 돌려도 같지 않죠. 네. 맞아요? 네. 이웃해서 칠해줄 때는 야 이거 이웃해서 칠해주고 저렇게 해서 칠해주고 이거 구분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니네가 진짜 집에 가서 해보면 장난 아닐걸요? 내가 설명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이거 처음 생각할 때 4가지 색, 3가지 색을 주변에 저희 둘레에다 칠할 건데 2개가 같아? 그런데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생각하기가 쉬울까?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 멍청이네요. 고마워요. 나 틀렸어요. 네. 그죠? 2가지일 때, 3가지일 무조건. 때. 네 선생님 3가지. 4가지 색을 다 칠하는 거예요 일단. 3가지 색으로 줄을 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영역을 몇 군데 칠해야 돼요? 네 영역을 칠해야 되니까 한 색깔은 분명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맞죠. 2번 칠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이거 몇 가지가 되죠? B, C, C, B 맞죠. 2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 하나입니까? 2개입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 하나죠. 왜? 돌리면 겹칠 거거든요. 결론은요. 얘가 칠해지는 색깔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고요. 한 가지 색깔은 2번 칠할 걸 정해주는 게 몇입니까? 맞아요? 네. 이게 답이겠죠. 그러면 이해합니까? 네. 오케이? 아까 전에 모일 때 4가지 색깔을 뭐야? 5가지 중 4가지 색깔을 칠하는 경우 그리고 가운데 4개 중에 하나 그리고 이렇게요. 됐죠? 이 말 이해해요? 네. 됐어요? 자, 잘 보세요. 잘. 알겠죠? 자, 역시 뭐니 해도 조합의 하이라이트는 이런 거죠. 봅시다.
자, 마지막 내용이에요. 숙제는요. 47쪽까지인데요. 봅시다. 정육면체를 봅시다. 자, 정육면체를 보세요. 자, 보시죠. 저 정육면체에 6가지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네. 저 정육면체 6가지 색을 칠하려고 해요. 하지만 돌렸을 때 같으면 같은 거라고요. 얘를 겹치게 되는 경우로 나누기가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쌤이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 윗판대기에 6개의 색깔 중 하나를 칠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정육면체가 원처럼 이 테두리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돌아도 같죠? 네. 맞아요? 이렇게 돌아도 같고 이렇게 돌아도 같고 이렇게 돌려도 같습니다. 맞아? 네. 한 가지 색을 일단 먼저 칠했지만 오케이? 그럼 얘를 6으로 나누죠. 왜 6으로 나눕니까? 총 이게 돌렸을 때 6개가 하나. 같은 건데 그 6개를 하나로 세야죠. 그래서 6을 나눈 겁니다. 6을 나눠주게 되면요. 이 정육면체를 더 이상 돌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왜요? 돌아서 같은 거를 하나로 세기 위해서 우리 6을 나눴죠. 맞아요? 그러면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건너편에는 몇 개 색깔 중에 하나가 칠해질까요? 5개 색깔 중에 하나가 칠해지겠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육면체는 돌리지 않습니다. 몇 가지 색이 남았어요? 네 가지 색. 4가지 색을 이 테두리에 칠할 겁니다. 근데 정육면체는 고정되어 있지만 내 눈이 돌아간다고 쳐보세요. 마치 원탁에 안 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네. 4. 됐죠? 네. 이게 바로 뭐예요? 정육면체에 색깔을 칠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걸 왜 6으로 나눴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나누는 순간 얘 이 정육면체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은 칸에 5개를 칠해주면 5개 중에 하나를 칠해주면 옆 테두리만 뭐가 남습니까? 원탁처럼 남습니다. 됐나요?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직육면체가 없구나. 하나만 더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런 논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엔 세 모서리의 길이가 다 다른 직육면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 모서리 길이와 이 모서리 길이와 이 모서리가 다 다른 경우예요. 알겠습니까? 이 직육면체의 6개의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해보죠. 그럼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위판대기에 또 몇 개 중에 색깔 하나를 칠하죠? 6개 중에 하나를 칠하죠. 근데 문제는요. 얘도 돌아갑니다. 위아래로만요. 2개가 하나로 세져야죠. 2로 나눕니다.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위아래로 못 돌아가요. 건너편 판대기에 몇 개를 칠해줍니까? 5개 중에 하나를 칠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옆 판대기만 보면 되죠. 그 옆 판대기만 잘 보세요. 돌렸을 때 같은 건 몇 개죠? 2개.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네. 이 말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어때요? 직육면체가 또는 정육면체가 칠해지는 경우의 수는 쉽게 해결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거기에 정4면체, 정8면체, 정12면체 다 같은 논리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요? 네. 꼭 해보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네. 오케이, 끝! 요시